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광주시청에 이어 최근 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례사업이 내년 6월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광주시는 문제가 없는 다른 도시공원의 경우 예정대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은 내년 6월 말까지로 못 박아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공원 부지로 묶여있던 각종 제한이 풀립니다. 광주시는 재정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하는 재정공원 15곳에 대해 늦어도 11월까지 실시 계획 인가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되는 9개 공원 역시 비슷한 기간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중앙공원의 경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불거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공원 부지부터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민간업체 대상으로 협약 체결하게 되고요. 협약 체결이 끝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감정 평가를 거쳐서 이제 보상 절차를 밟게 됩니다. 특히 공원 일몰제 시한이 빠듯한 상황에서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 재공모 등의 절차가 혼란스러워지는 만큼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천억 원까지 협약 이행 보증금을 사업자가 내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부산과 대전 등지에서 발생한 사업자 중도 포기 사례를 광주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에다 공원 지역 자연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아파트 단지 입지와 규모 등을 놓고 영산강 환경청과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자 변경이나 재공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사업 추진 일정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 지역이 남하하고 또 태풍이 북상하면서 지역 양돈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충남에서 홍성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휴일인 어제도 방역 차량 165대와 600여 명의 인력을 총동원해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양돈 농가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돈사 주변에 대한 방역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북상하는 제18호 태풍 미탁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진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다음 달에도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월 평균 돼지고기의 킬로그램당 도매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 3,911원보다 소폭 오른 4,000원에서 4,200원 선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촌경제진흥원은 올여름 상대적으로 서늘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겹쳐 도축 돼지 수가 줄어드는 등 가격 변동성이 지난해보다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안개가 짙습니다. 특히 현재 화순의 가시거리는 45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으니까요. 천천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늦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9.7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 3시부터 밤 9시 사이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올해는 기록적으로 가을 태풍 소식이 잦은데요. 이번엔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 중입니다. 현재 타이완 타이베이 부근에서 북상 중이고 중국 해안에 스치듯 지나서 수요일이면 우리나라까지 바짝 다가오겠습니다. 목요일 새벽이면 목포 해상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우리 지역의 최대 고비가 되겠는데요. 당장 내일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태풍 전면부에 형성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남해안 지역은 내일 최고 50mm의 비가 쏟아지겠고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회가 다음 달 광주 전남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 8일 광주지법과 광주지검을 시작으로 10일에는 전라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의 국정감사가 도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15일에는 전남대학교와 광주시 교육청의 국정감사가, 17일에는 광주지방국세청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한국전력과 한전 KPS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국정감사는 11일 나주에서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허위 권리당원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총선 출마 예상자들의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움직임들이 내년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킴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수조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7월 31일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이 마감됐는데요. 네.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부정 등록, 부정 모집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8월 13일 민주당 전국 시도당 당협위원장 회의에서 전수조사를 의결한 것이고요. 네. 이 전수조사는 실제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주소지가 변경 등록돼 있는지, 당비가 대납돼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경우 광주가 33만 명, 전남이 43만 명의 권리당원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다 하진 않고 몇 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허위로 또 무리한 방식을 써가면서까지 권리당원을 모집한 이유 어디 있을까요? 네, 내년 총선 대비 민주당 경선 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민주당 경선 룰은 내년에 권리당원 투표 50% 그리고 주민 일반 여론조사 5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리당원의 투표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특히나 일반 주민 여론조사 50%의 경우에도 선거구가 협소하기 때문에 권리당원의 가족이나 권리당원이 응답자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권리당원의 여론이 경선에서 승리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리당원 모집에 서화를 걸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논란이 광주 광산, 갑을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쪽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몇 가지 사례들을 들어보겠습니다. 타 지역 거주 당원 주소가 임의로 광산구로 변경 등록되어 있는 경우들이 다수 발견됐고요. 네. 그리고 동일 주소지에 7, 8명의 당원이 등록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유령 당원들도 일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무더기 접수된 당원들의 서명이 필체가 똑같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광산 갑을 지역을 우선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허위 당원과 관련된 후보자는 또 페널티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전수조사가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권리당원 자격이 허위 당원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권리당원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당연히 네. 선거권이 박탈이 되겠지요. 네. 그리고 당비 대납이라든지 대리 모집 같은 경우는 사법 처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허위로 이렇게 무더기로 조직적으로 당원들을 모집한 후보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총선 출마 예상자들의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도 실시가 됐습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내 실사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실사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모든 경선 후보들이 다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쟁력에 따라서 단수 추천 지역, 그리고 2인 경선 지역, 그리고 3인 경선 지역으로 분류하기 위한 1차적인 실무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어진 허위 권리당원과 관련한 사태에 대해서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조명과 함께 밤바다를 누비는 유람선은 여수의 주요 관광상품 가운데 하나죠. 얼마 전 여수의 한 유람선 업체가 여객선 면허로 유람선 영업을 한다며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이 같은 사실을 두고 업체들과 관계기관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알록달록한 조명을 단 배가 여수 밤바다를 항해합니다. 해당 선박을 운영하는 A업체의 SNS 홍보 영상입니다. 여름 휴가철엔 매일 밤 선상 불꽃놀이가 준비돼 있다며 광고합니다. 누가 봐도 유람선처럼 보이지만 이 선박은 법적으로 유람선이 아닌 여객선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얼마 전 A업체의 사업주를 불법 유람 영업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불꽃놀이와 조명 아래에서 승객들이 가물을 즐기도록 놔둔 채 운항하는 건 운송 행위가 아닌 명백한 유람 행위라는 겁니다. 경쟁 유람선 업체들은 면세유까지 제공받는 해상 대중교통인 여객선이 유람선처럼 영업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객선이면 교통수단이죠. 오리지널 관광객 유치하려고 지금 하는 운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객선 허가를 담당하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입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목적지에 잠시 머물러야 하는 기항 의무만 지킨다면 선내에서 가물을 즐기고 폭죽을 터뜨리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에 넘겨진 A업체도 수입 확대를 위한 여객선 차별화 전략일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선주사 입장에서는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쪽 비중보다는 관광 쪽의 비중을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겠지만 지금 기차도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테마도 다양하잖아요. 불법 유람 행위와 여객선 차별화라는 애매모호한 기준 사이에서 여수 지역 크루즈 업체들과 관계기관들이 때 아닌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스쿨미투 사건에 연루된 여자 고등학교 교사 5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7명 가운데 5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4명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1명에게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들 교사는 지난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재직 중이던 광주의 한 여고에서 여학생 다수를 추행하거나 언어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구 대비 보험 사기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광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광주 지역에서는 모두 1,571건의 보험 사기 사건이 발생해 77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광주 인구 929명당 한 건의 보험 사기가 발생한 셈으로 전국에서 인구 대비 보험 사기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5년 동안 649건의 보험 사기가 발생해 2,882명당 한 건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AI 대학원으로 광주과학기술원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려대와 성균관대 등 3개 대학을 인공지능 대학원으로 선정한 데 이어 광주과학기술원과 포항공대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과기원에는 올해 10억 원을 시장으로 내년부터 매년 20억 원씩 5년 동안 9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광주역 주변 도심재생 사업이 국립국무총리실의 심의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역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안과 전남대 대학타운형 활성화계획안이 국무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두 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섬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이라면 교통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섬으로만 이뤄진 신안군에서 한밤중에도 버스를 운영하는 등 혁신적인 농어촌 교통환경 개선이 시범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0평생을 섬에서 나고 자란 김부근 할머니는 요즘 달라지는 섬 교통 환경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버스는 물론 뱃길까지 모두 끊겨 갇힌 생활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한밤중에도 원하면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자다도 나가도 치료하고 들어올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올해부터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인 희망버스, 천사버스가 도입되면서 낙도오지도 24시간 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어디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가 오면 바로바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뱃길도 이들 버스와 연계해 섬 주민들의 육지 왕래가 편해졌고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잇는 야간 운항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모델로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버스 공영제를 시작했던 신안군. 천사버스 운영으로 낙도 오지 주민들도 바깥 나들이가 편해졌습니다. 버스 공영제 전면 시행과 천사버스 도입으로 신안섬들이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섬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문화 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광주 에이스페어에서 3천억 원이 넘는 거래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어제 막을 내린 2019 광주 에이스페어에는 모두 32개국 410개 문화 콘텐츠 기업들이 참가해 3,8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거래 상담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223억여 원은 현장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또 문화 콘텐츠 기업들의 교류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24건의 업무 협약이 체결됐고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실감 콘텐츠 전시회 등도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광주 지역 주유소 기름값이 지난달 유류세 인하 혜택이 종료된 직후부터 5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광주 지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11원 오른 1,515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도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한 리터당 1,369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유업계에서는 유류세 인하 종료 뒤 휘발유 가격 상승분이 유류세 환원분에 못 미치고 사우디아라비아 피격 영향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분이 다음 주부터 국내 주유소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쓰레기 줍기 행사, 기독병원 실습생, 장성 의료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쓰레기 줍기 행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쓰레기 치우기 행사를 위해 쓰레기를 몰래 가져다 놨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연안 정화의 날을 맞아 해양쓰레기 줍기 행사를 연 진도군.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자는 취지에서 진행하게 된 건데요. 평소 주민들이 수시로 쓰레기를 치워 깨끗했던 해변에 행사 전날 갑자기 많은 쓰레기가 생겼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미리 버린 거였는데요. 매우 공무원스러운 행동이네요. 다들 제정신인가? 공무원들의 황당한 행동은 누리꾼들에게 문매를 맞았습니다. 광주 기독병원 보건의료노조가 한 달 넘게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죠. 파업으로 인해 진료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병원 측이 간호대 실습생들에게 환자를 맡겼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실습생들한테 맡기는 건 좀 아니지. 허가받고 하는 건가?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전문 의료진이 아닌 실습생의 의료 행위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성의 한 병원에서는 응급실을 찾은 50대 남성이 퇴원한 지 8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일도 있었습니다. 복통과 근육통 증세로 병원을 찾은 그는 수액과 근육 이완제 치료를 받다가 퇴원했고 8시간 만에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사인은 식도 파열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유가족과 병원 측은 의료진 과실 여부를 두고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과실 입증하기 힘든데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병원도 믿을 사람 있는 병원 찾아야 하나. 유가족을 위로하는 댓글과 함께 병원에 대한 불신이 담긴 댓글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무등산 자락에 호텔을 허물고 10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신양파크 호텔을 허물고 연립주택 13동 97세대를 신축하는 계획이 접수돼 현재 서류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계획이 알려지자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 등 환경단체는 시민들이 지켜온 무등산을 훼손해 사익을 탐하려는 행위에 대한 광주시와 동구청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역 중견 건설사인 남광건설이 시공한 하림그룹 본사 빌딩이 아름다운 건축물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이 주관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에서 하림그룹 본사 빌딩은 실용성과 함께 특수노출 콘크리트 공법을 적용한 작품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비주거 부문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유엔의 기후정상회의에 맞춰 기후변화 대책을 요구하는 기후 파업이 전 세계에서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청소년들이 시위에 나섰고 울산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기후변화 대응책을 호소하며 수업 대신 기후운동을 택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스웨덴의 16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시작한 기후파업이 올해 유엔 정상회의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후파업은 이후 전 세계 청소년 400만 명이 참여하며 확산됐고 울산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동참했습니다. 귀에 익숙한 동료의 일회용을 쓰지 말고 지구 환경을 지키자는 가사를 넣어 부르는 어린이들. 피켓은 폐지와 폐상자를 활용했습니다. 정규 교과 수업 대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행동 대응으로 기후파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다, 내일이 아니다 등의 말은 삼가주세요. 기후 환경 문제는 중요한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쓰레기를 주우며 내가 사는 주변 환경 지킴이가 되고 채식 체험을 위해 비건 아이스크림도 먹어봅니다. 친환경으로 만들어서 맛없을 것 같아. 맛있었어요. 계속 먹고 싶어요. 학생들은 학교 측의 학습 준비물과 급식 디저트 등에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고 요구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일회용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급식소에서도 선생님이 교장선생님 말씀드려갖고 의논해서 되도록이면 일회용품 사용은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을에 빈번해진 태풍, 봄이면 미세먼지로 야외 활동조차 어려워지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도 함께 보고 우리도 같은 10대로서 행동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작은 외침이 학교를 넘어 울산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 39일 동안 발령됐던 적조특보가 해제됐지만 전남 지역에서는 어류 24만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여수와 고흥, 완도 해역에 발생했던 고밀도 코클로디니움이 약해지면서 지난 8월부터 내려졌던 적조특보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적조로 인해 전남 지역에서만 24만 3천여 마리의 양식 어류가 폐사해 4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다음 달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234곳을 대상으로 10월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가 전달보다 1.9포인트 하락한 83.2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전달보다 2.4포인트 하락한 86.6, 전남은 0.8포인트 상승한 77.9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는 비제조업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성매매로 적발된 공무원이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광주에서는 21명, 전남에서는 22명의 공무원이 성매매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공무원 가운데 5명은 경찰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509명의 공무원 성매매 사범이 붙잡혔고 경찰은 45명이 검거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일선 학교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건이었던 광주 지역의 학교 내 몰카 범죄는 2017년 4건, 지난해에는 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고 전남에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몰카 적발 사례도 잇따라 광주 지역 각급 학교 8곳에서 전남에서는 19개 학교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